예,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제 겨울이 아무튼 깊어지고 있죠. 주식시장이 오늘 뭐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뭐 현물 뭐 ETF 승인이 있죠. 거기에 나가지고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코인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역시 대형주는 약세였죠. 아무튼 그렇게 끝났는데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뭐예요? 그 한동훈 테마주 참 설명을 참 많이 드렸는데 그 중에 누구죠? 그 인수웨브 시스템즈는 아까 상한가 갔더군요. 요거는 뭐 이따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정확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동훈 테마주로 상한가를 갔다기보다는 그 챗 GPT,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GPT 스토어죠.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TNCR로 얘기도 좀 해드리고요. 자, 일단 오늘 저녁 방송 주제는 이제 왜 소형주를 제가 강조하느냐, 소형주하고 테마주를 해야 된다라고 막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차분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은 뭐 개별주 테마주들이 잘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변화된 게 없으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수부터 간단히 체크를 좀 하고 가도록 하죠. 제가 그 감기 걸렸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감기 초기인데 목 상태가 이제 좀 많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항상 감기 안 걸리려고 조심을 하는데 해마다 한 번씩 꼭 걸리는 것 같네요. 네,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제가 그 주변 분들한테 감기 조심하시라고 맨날 얘기했는데 제가 걸렸어요. 자, 일단은 보죠. 일단 지수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스피는 그냥 보합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오늘 0.8%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지수도 이제 코스닥 쪽이 훨씬 낫죠.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뭐 이래저래 잘 끝났는데 잘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큰 등락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우 지수고요, 나스닥 지수 그냥 횡보하고 있죠, 그렇죠? 네. S&P 500 지수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미국에서 그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걸 발표를 하는데 그게 잠시 뒤에 아마 미국에서 발표할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현재 지금 미국의 나스닥 선물 좀 보여드리면 거기에 지금 발표 앞두고 있거든요. 현재 나스닥 미니 선물을 보면은 0.39% 상승 중입니다. 그러면은 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CPI가 뭐 좋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CPI가 좋게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좋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좀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든가 아무튼 그렇게 아니면 뭐 그냥 예상대로만 나와준다면 3월에 올해 3월달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질 수 있으니까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거죠. 아무튼 이제 현재 여기 미국의 나스닥 미니 선물이 오르는 거 보니까 뭐 이것만 봐서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체크하시고요. 그러니까 CPI가 뭐가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큰 좀 요즘에 인플레이션 겪으면서 굉장히 이제 주목받고 있는 그게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그게 발표되기 전까지는 그 뭐예요, 관망심리가 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보시면 관망심리 때문에 이제 횡보한 거고 우리나라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그 기사는 이거 보시죠. 요즘에 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가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자꾸 이제 반도체 사라, 뭐 좋다, AI 때문에 반도체가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증권사에서도 뭐 이제 목표가 올리고 긍정적인 리포트 쓰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딱 1월 3일까지만 삼성전자인데요. 1월 3일, 1월 2일이구나. 1월 2일까지 쭉 급등시켰다가 다 반납했거든요. 많이 빠졌죠. 오늘 거래 많았습니다. 은행 쪽에서 대규모 매도가 나왔는데 어쨌든 보세요. 많이 연초 대비 또 많이 떨어졌죠. 연초에 거의 8만원까지 갔었는데 말이죠. 8만원 대비 지금 한 8% 이상 떨어진 것 같아요. 고점 대비. 네. 자, 근데 이게
아무튼 제가 이거 말려들지 말라고 막 뜯어 말렸는데 보세요. 이 기사를 보시죠. 네. 이런 기사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개미에겐 10만 전자 간다더니 점점점 증권사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대량 매도했답니다. 증권사는 금융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기관이 올해 삼성전자를 8,050억을 순매도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금융투자, 즉 증권이 절반이 넘었다. 올해 보고서 11곳 중 7곳이 목표가 상향을 했는데 목표가 상향과 정반대 행보를 했다. 개미들 보고는 좋다고 살아가면서 자기들은 엄청나게 팔았다 이거죠. 증권사들이 반도체주를 유망업종으로 꼽으면서도 연초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대거 정리하고 있다. 업종 분석과 매매 동향이 상반된 행태로 이 같은 행보가 반복되면서 증권사를 바라보는 개인 투자자들의 눈총도 따가워지고 있다. 따가우면 뭐예요? 맨날 속는데,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아무튼 무지하게 많이 팔았대요. 그렇다니까요. 외국인은 뭐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나 샀어요. 근데 기관은 팔아치우죠. 맨날 속으면서 그래서 기관은 맨날 욕하면서 맨날 또 속아요. 어쨌든 속지 마세요. 이런 기사가 나오죠, 그죠? 네. 실제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최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SK하이닉스인데요. 뭐 수치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1월 2일이 이제 여기죠. 1월 2일이 여기에서부터 위쪽으로 투신이 오늘은 좀 샀는데 보시면 연초에 계속 팔았고 금융투자도 많이 팔았고요. 연기금도 팔죠. 기관은 거의 매도예요. 거의 매도라니까. 개인들 보고 사라고 해놓고 속는다니까. 그 다음에 이건 저희 삼성전자 보시죠. 여기는 뭐 한눈에 들어오시죠. 1월 2일이 여기, 그죠? 여기 보시면 금융투자 죽으라고 팔아요. 이걸 누가 다 사줘? 개인이 다 사주는 개인이. 외국인이 받은 게 아니에요. 개인이 다 사준 거지. 연기금 죽으라고 팔죠. 투신도 많이 팔고. 그죠? 누구 봤어요 이거? 네? 속지 말라 그랬잖아요. 연말에 금융투자가 살았던 거 지금 다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쵸? 네. 어쨌든 당하지 마세요. 당하면 아픕니다. 네. 굉장히 아파요. 네. 자, 여기까지 얘기해 드렸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뉴스가 뭐냐면은 이제 금리 인상 종료인데, 자, 제가 이제 소형주하고 테마주가 올해 많이 갈 거다 그 얘기를 아주 많이 해드리고 있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제 얘기를 다 안 믿어요. 뭐 저는 이제 신경을 많이 써서 그죠?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좋은 말씀들 많이 해드리는데 안 믿으세요. 근데 안 믿는다고 해서 섭섭하진 않아요. 왜? 안 믿을 거 아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어떤 이제 시장의 변화가 오고 어떤 기회가 오고 했을 때 강력하게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자신 있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믿죠.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네. 소수의 의견으로 이제 저기 되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오늘 좀 상세하게 해드릴게요. 오늘 일단은 금리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우리나라 이제 그 금통위가 열렸죠, 그죠? 금융통화위원회. 여기에서 이제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 오늘 금리 인상 종료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하겠다. 모든 금통위원이 인상이 필요 없다라고 했답니다. 그러나 조기 인하 가능성은 일축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발언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금리 인상 안 한다. 종료 끝. 네. 그래 이제 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미국이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할 거라는 거를 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이분일 거예요. 이분 이창용 그 한국은행 총재신데 어쨌든 금리 인상 종료 수순에 접어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딱 뉴스가 나왔을 때 뭘 보셔야 될까요?
뭘 봐야 돼요? 환율을 봐야 돼요. 환율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오늘 내렸죠. 0.5%. 네, 이거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0.5% 내렸어요. 크게 내리진 않았는데 아무튼 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는 올해 이제 우리나라는 언제 금리 인하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막 할 때 우리가 다 따라간 게 아니고 지금도 이제 금리가 서로 역전돼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우리나라가 뭐 바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좀 해주면 거기다가 이제 올해 11월 달에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미국에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디서?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돈을 더 많이 풀 겁니다. 네. 그럼 금리 인하를 더 빨리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금리 인하기로 들어갔는데 금리 인하를 하면요. 금리 인하를 하면은 시장에 돈이 풀려요. 시장에 돈이 풀린다고. 여러분들 요즘에 현금 잘 안 도시죠? 특히 여기 직장인들 말고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돈 잘 안 도시죠? 너무 이렇게 진짜 무슨 목조르듯이 그죠? 네. 그 돈을 긴축을 심하게 해서 그래요. 근데 이 숨통을 이제 틔워준다니까요. 이게 금리 인하인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냐? 소형주가 아니랍니다. 중소형주, 특히 소형주. 왜 원리는 간단해요. 저번에 한번 제가 여기서 짧게 얘기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금리 인상을 하면 시장에 있는 돈을 걷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유동성 회수, 그죠? 다른 말로 뭐 긴축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시장에서 이제 현금을 이제 걷어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우리 대기업이 있고 뭐 중소기업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누가 유리하죠? 당연히 대형주가 유리하죠. 대기업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대기업이 유리하죠. 왜 대기업이 유리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 어려운 경제 용어 다 필요 없고 쉽게 얘기하면 현금 많이 갖고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비해서 현금이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꾸준하게 매출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왜? 단골이 많으니까. 고정고객. 우리는 흔히 단골이라고 하죠. 고정 매출이 일어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좀 줄겠죠. 매출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시장에 돈이 이제 줄어들면 소비 심리도 위축이 되고 그 경제도 위축이 되거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대기업은 버티기가 쉽죠. 그리고 경제가 아무리 좀 안 좋아져도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대기업도 돈이 좀 안 들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대기업이 은행에 가요. 지점장님 저기 우리 좀 뭐 좀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없는데 대출 좀 해주세요. 아 예 회장님 해드려야지요. 대출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리고 이자가 비싸요? 싸요? 상대적으로 싸겠죠. 왜? 대기업이니까 신용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기업은 버티기가 쉬워요.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는 중소형주보다 대기업이 버티기 쉬우니까. 그렇죠? 네. 주가가 뭐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덜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거는 이해되시죠? 반면에 이제 중소기업은 어떨까요? 힘들죠. 힘들다고. 왜? 중소기업 중에 이제 현금 많은 중소기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무차입 경영 이래가지고 빚 안 내고 이제 경영하는 회사들이 있긴 있지만 요즘에 그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 보면은 이 아파트가 내 거냐 아니면 이게 은행 거냐 이거 갖고 막 싸우시는 분들 있죠. 내 거냐 은행 거냐. 이게 참 웃긴 게 대출을 조금 받았건 많이 받았건 어쨌든 잘못되면은 그 아파트는 내 게 아니에요. 은행 거지. 담보대출 받았거나 뭐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잘못되면 그 경매 넘어가니까 이상하게 명의는 내 앞으로 해줘요. 근데 무슨 일 생기면 은행 거야. 이런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세금은 내가 내고, 그죠? 뭐 그 집 유지 보수 관리 다 내가 해야 되고, 사고 팔고 거래 내가 다 알아봐야 되고, 다 해야 되죠? 거기 문제 생기고 그러면 다 내가 물어줘야 되고, 근데 문제 생기면 뺏겨요. 집 갖고 있다고 막 건강보험료 많이 나오는데 은행에서 하나도 부담을 안 해.
이거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예요 이거. 아 은행에서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반반 하든가. 그죠? 5억짜리 아파트 뭐 은행에서 3억 대출 받았으면은 3억 원어치 즉 몇 퍼센트예요? 60%는 은행에서 하고 세금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아무튼 이제 그 대출 받아서 기업 운영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상기에 가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막 오르죠. 그러면 당연히 현금도 별로 없을 거고 단골이 확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매출에 타격이 크겠죠. 근데 대출 받은 게 많아요. 금리는 막 올라가니까 이자 비용 많이 나가죠. 이자 비용 많이 나갈 거예요. 그 돈 좀 빌리려고 이제 갔더니 잘 안 빌려주겠죠. 상대적으로 빌려줘도 이자가 비싸겠죠. 그래서 중소기업은 금리 인상기에는 힘들다니까. 마지막에 이제 끝까지 버티는 기업이 이제 살아남는데 마지막에 너무 힘들면 유상증자하는 경우가 왕왕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요즘에 대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는 드물죠. 뭐 CJ나 이런 데서 뭐 한번 좀 했지만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에서 유상증자하는 데가 좀 나온다고요. 유상증자를 막 믿었는데 이 X 같은 기업이 유상증자한다고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욕하실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기업이 그래도 유상증자라도 해서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오너가 나쁜 마음 먹죠. 그러면 주가 띄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먹고 나가요. 그래도 유상증자라도 하는 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유상증자라도 해서 돈 좀 이렇게 해가 모아가지고 빌려다가 버티려고 하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나온 유상증자는 너무 나쁘게만은 보지 마세요. 물론 꼼꼼하게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는 대형주가 그나마 낫고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되게 힘들죠. 힘들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목을 조르듯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숨통이 이제 트일 때가 오거든요. 그게 언제겠어요? 금리 인하. 주식시장은 주식시장 지수도요. 우리 얘기하는 코스피 지수 이런 거 있죠? 이 지수가 경제지표예요. 경제지표인데 선행지표라고 하죠. 선행. 요거보다 6개월에서 길면 1년 뒤에 움직이는 게 부동산이에요. 요즘에 뭐 태양건설 그 PF 때문에 이제 뭐 워크원 얘기 나오니까 뭐 되게들 흔들리시던데 거기 그 태양건설이 왜 쫄딱 망했는 줄 아세요? 부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니까. 아무튼 부동산은 후행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바닥 찍으면 주식시장이 이제 올라갈 거 같죠. 천만에요. 주식시장이 먼저 바닥을 찍어요. 6개월 이전에 6개월이나 1년 하여튼 그래요. 그때가 또 약간씩 다르거든요. 네. 부동산 바닥 찍으면 주식해야지. 틀렸어요. 이미 많이 올라가 있을걸. 그죠? 네. 그다음부터 이제 선행지수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 작년은 그 11월 달에 지수 바닥 찍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 미국의 국채금리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거 보고서 얘기했잖아요. 바닥은 나왔다. 대신에 이제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그 얘기를 많이 했죠. 어쨌든 이제 지수가 바닥을 찍은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그죠? 네. 뭘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낼 거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반도체, 2차전지, 뭐 바이오 자꾸 업종을 얘기하시거든요. 그죠?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업종을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게임주가 좋을까요? 응? 뭐가 좋을까요? 네. 오직 한동훈? 그거는 업종이 아니죠. 테마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뭘 갖고 돈 벌을까 이 생각을 하시는데 대형주가 많이 가는지 중소형주가 많이 가는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이 강의는 잘 안 하는데 우리 회원들한테는 자주 하는 얘기인데 밖에서 여기 무방에선 잘 안 해요. 네. 오늘 좀 해드리려고 연초 오기도 하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 주식이 뭘까요? 테마주, 개별주, 잡주, 대형주, 성장주, 가치주, 실적주 뭐 이런 것도 많이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분류들이 있죠, 그죠? 가장 많이 가는 거는
한자로 얘기했을 때 회생주입니다. 회생. 살아 돌아왔다. 죽다 살았다. 영어로 턴 어라운드. 턴 어라운드 기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우리는 저기 한자로 바꾸면 회생이라니까요. 살아 돌아왔다. 그럼 뭐예요? 죽을 뻔했단 얘기예요. 죽을 뻔한 기업들이 획 하고 돌아서서 올라와요. 그게 거기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2000년대에 OCI가 이게 엄청나게 올라간 거 아니에요? OCI가 그때 몇십 배 갔잖아요. OCI가 처음에 대기업이 아니었어요. 중견기업이었지. 거기에서 이게 턴 어라운드 기업이었거든요. 그거를 기관이 우리 일명 말하는 마사지, 즉 작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 여러분들이 막 꿈꾸시는 10배, 20배, 30배, 40배 이런 식의 대박은 어디서 터진다? 턴 어라운드에서 터집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턴 어라운드 기업이 삼성전자, LG LG 뭐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이런 데서 나올까요? 셀티리온 이런 데서 나올까요? 물론 거기도 실적이 좋아지긴 하겠죠. 근데 대박 어디서 나온다고요? 네. 중소형주에서 나와요.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누가 허리띠를 바짝 동엽이 졸랐을까요? 힘든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참 뭐 솔직히 작년에는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졌어요. 2차전지 올라갈 때 막 밀려서 떨어지기도 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던데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돼요. 왜 소형주하고 테마주를 얘기를 많이 하느냐? 턴 어라운드 주식이 제일 많이 가기 때문에. 누가 힘들었다고요? 중소형주가. 근데 여기서 그러면 실적주를 할까요?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중에서 저는 중소형주, 특히 이제 소형주를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소형주 중에서 여러 가지 또 분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적이 좋은 기업, 아니면 저평가된 기업, 뭐 저평가 가치주, 그죠? 네. 그 다음에 테마주 이렇게 보자. 그 지금 이제 뭐가 가겠어요? 뭐가 가겠냐? 실적이 좋은 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이 못 가요. 왜? 돈을 이제 슬슬 풀기 이제 시작할 건데 금리 인하를 딱 시작하잖아요. 미국 예를 들어서 3월달에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주식시장에 바로 영향을 주느냐? 안 줘요. 특히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나서 그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거는 보통 1년 잡아요. 아주 빠르면 6개월. 금리 인하 한 번 한 게 영향을 주는데 1년 정도 걸린다고요. 이해가 가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안 한다고 하지만 언제 인하할지 모르죠. 근데 주식시장은 재밌는 게 인하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올라가긴 해요. 누가? 테마주가. 그래서 지금은 실적주하고 저평가된 종목을 사시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닌데 난 장기 투자할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러시면 하세요. 그거는 그분들이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그러나 테마주 쪽을 쳐다보시면 안 돼요. 왜? 여기는 먼저 불기둥을 뽑을 거거든. 이유가 뭘까요? 실적과 저평가는 선반영이 아니에요. 후반영이지. 실적이 나중에 좋아진 걸 확인했을 때 저평가된 게 나중에 이제 확인됐을 때 그때 이제 막 불같이 오르거든요. 네. 실적이 전분기 좋았다고 해서 그게 따박따박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저도 좋겠는데 뭐 그렇게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 근데 테마주는 선반영돼서 테마주는 이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기, 대, 감. 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감. 그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원래 선반영된 시장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볍고 가장 먼저 튀는 게 테마주라고요. 금리 인하 후에 그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대감 이런 거죠. 테마주를 먼저 하는 얘기예요. 오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라고 해야 돼요? 부회장이라고 해야 돼요. 아무튼 이재용 씨가 그 5G 말고 6G 있죠?
어떤 분이 이거 자꾸 6G라고 하던데 6G라고 하니까 이상하고 6G라고 합시다. 네, 아무튼 6G를 뭐 점검했다라는 그냥 카더라 그 말 하나 때문에 오늘 통신주 막 뽑았다고요. 막 뽑는다니까. 비트코인 ETF 그거 뭐 했다고 통과됐다고 그래서 막 상한가 나오고 꽤 돼요. 창투사 있죠? 창투사 계속 못 가다가 오늘 왕창 뽑았어요. 창투사들. 그 제 방송 끝나면 제 뒤에 김 실장님이 그 관련주들 아까 쭉 한다고 아까 써있더만요. 그러니까 그분 방송 보시면 돼요. 난 이거 시간이 안 돼서 두 개 다 못하니까. 올랐다고요. 코스닥이 좋아진다는 강력한 신호가 아니라 그건 인증샷이에요. 인증샷. 대형주가 가면 못 가요. 못 가잖아요. 그 왜?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소형주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리고 대형주는 낙폭과대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는 낙폭과대 무지하게 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창투사 중에 좋아하는 창투사가 대성창투였거든요. 그냥 좋아했어요. 대성창투 보세요. 상한가 나왔거든요. 아무리 상한가 치고 난리 쳐봤자 여기 있어요. 여기. 네? 불쌍해 죽겠어요. 5,000원짜리 여기서 4,000원짜리 주기였는데 최근에 1,400원까지 내려왔었어요. 네? 이거하고 옛날에 잘 나가던 뭐 TS 인베스트먼트 이런 거 오늘 9% 올랐거든요. 아이고야. 비트코인 옛날에 날아다닐 때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6,000원이죠? 최근에 1,100원. 거의 6분의 1 토막 직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튀어 오른다고. 이거는 상한가가 안 나왔는데 뭐 우리 기술 투자 이런 거 보면 상한가 났다니까. 옛날에 그 비트코인 잘 나갈 때마다 우두머리 역할하는 창투사 중에서 우두머리 역할하는 이거예요. 옛날에 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최근에 좀 올랐죠, 그죠? 또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무슨 놈이 얼어 죽을 조정이냐 이거예요. 가던 애가 이제 떨어져서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호재 나왔다 또 가잖아요 다시. 원래 이거는 조정을 받고 한동안 쉬어야 돼요. 근데 야 통과됐다 이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무슨 얼어 죽을 조정이냐 이거예요. 뭔 조정이냐고. 우리나라 사람들 다 대형주 사서 지금 물렸다니까요 지금. 안전한 데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내려오지도 않아요 이제. 내려오지도 않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떨어진 게 사실 별로 없어요. 3년 전에 여기 고점 찍은 게 96,000원인데 이게 착시 현상이거든요. 96,000원이니까 뭐 9만원대에 되게 오래 있었던 것 같죠. 천만에요. 9만원을 넘었던 게 딱 이틀인가 밖에 안 돼요. 며칠 안 돼요. 9만원 여기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9만원을 넘었던 거는 한 이틀밖에 안 된다고 봐요. 이때 그냥 계속 8만원이었어요. 그래서 8만원이었다고 맞잖아요, 그죠? 네. 이게 다예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그 금리 인상을 이제 미친 듯이 하니까 고생하다가 여기 8만원. 그러니까 이거를 월봉 차트로 보시면, 연봉으로 볼까? 연봉 차트로 보시면 어떤 줄 아세요? 크게 빠진 게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자 7번 한번 찍어보실까요? 네. 요건 좀 찍어주세요. 네. 이해가 안 가면 안 간다고 얘기하시고. 이해 안 갈 게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별로 빠진 게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현대차 보실래요? 맨날 그냥 일봉 차트만 보지 마시고 현대차 월봉으로 보세요. 빠진 게 뭐 있어? 그냥 거기지. 예? 그쵸? 맞네, 그죠? 그럼 누가 죽으라고 고생했다고요? 중소형주, 특히 소형주. 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에서 이제 폭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자 이걸 보세요. 미국에 제가 맨날 테마주 얘기하니까 테마주만 하는 싸구려 전문가 같죠? 아니라니까요. 이런 얘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원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죠? 네. 이런 거 다 보면서 하는 거예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대형주 추천해가지고 리딩하는 게 훨씬 편해요. 왜? 뭐 매수 사인 몇 번 안 내도 되니까 설명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편하지. 그죠?
근데 맨날 개별주 테마주 설명하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힘들어 죽겠어. 네. 나이 진짜 60 넘어가면은 테마주 이거 리딩 못할 것 같아. 힘들어서. 네. 말도 많이 해야 되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말고 나스닥 지수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최근에 많이 올라가니까 이거 조정 올까봐 걱정하는 사람들 무지 많더라고요. 응? 떨어진다고 환장하겠어요 진짜. 금리 인하를 하면 증시가 올라갔어요. 원래 금리 인상해도 저기 주식시장 올라가요. 금리 인상해도 올라가고 금리 인하해도 올라가거든요. 그럼 금리 인상할 때 저번에 왜 안 올라갔느냐? 미 연준 의장이 2년 전에 그랬어요. 올해 2년 전에 1년에 금리 0.25%씩 2번 정도 올릴 것 같다고. 근데 이 양반이 말을 갑자기 바꾸더니 0.5 처음에 0.25 딱 한 번 하더니 그냥 0.5 0.75 세 번 했나? 미친듯이 올렸잖아요 그때. 말 바뀌어가지고 그거 박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는 올라와야 돼요. 항상 그랬다니까. 네. 근데 아무튼 금리 인하 시기가 되면 올라가죠. 올라간다. 근데 자 미국 주식을 보세요. 우리나라 제가 아까 보여드렸고 미국 주식을 좀 보시면 애플 보실래요? 월봉으로 보시라니까. 아 연봉으로 봐야지. 아 이거 여기 연봉이 안 나온다. 월봉으로 볼게요. 여기 똑같잖아요 그냥. 뭔 차이가 있어? 그냥 거기서 거기지. 애플. 그 다음에 이제 메타. 옛날 페이스북이죠. 제가 옛날에 여기서 그랬죠. 이거 직원 자르려고 메타 이거 주커버그, 응? 네, 주커버그가 직원들 자르려고 이게 난리지기는 것 같다고. 실제로 직원들 자르고 나서 주가 폭등했거든요. 원위치.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버틴 거예요, 그냥 버틴 거예요. 그냥. 아마존 볼까요? 아마존의 월봉 차트. 그냥 횡보하다가 구덩이 팠다가 원위치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버틴 거예요, 그냥. 이해가세요? 네. 아까 삼성전자를 쭉 보여드렸죠, 그죠? 버틴 거 아니까. 근데 중소형 지수, 우리나라 중소형 지수 말고 미국 중소형 지수가 러셀 2000 지수라고 했죠. 내가 이거 오늘 우리 회원들 오후 방송 때 내가 이걸 강의해야지 해놓고 딴 거 설명한다고 깜빡하고 못했어요. 네. 러셀 2000 지수거든요. 러셀 2000 지수 연동되는 ETF 이건데 이게요. 자, 일봉으로 보면은 아까 나스닥 지수는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떨어졌던 거 나스닥은 다 메꿨죠. 다우 지수는 신고가 내놨고 여기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이 중소형주는 어디에 있어요? 고점이 여기죠? 여기 있다고요. 근데 이게 뭘로 보이세요? 언뜻 보면은 박스권 안에 갇혀져 있는 걸로 보이죠? 이렇게. 이 박스권의 상단 고점은 여기라고 치고, 그리고 요번에 조금 돌파했지만 실패하고 안으로 들어온 걸로 보이죠? 근데 이게 실은 박스권을 돌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중소형주들은 밑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별로 안 올라왔어요 아직. 우리나라도 똑같고 미국도 똑같고. 근데 이게 박스권을 돌파 못한 게 아니라 돌파한 걸로 봐야 돼요. 거래량을 잘 보시면 요렇게 끌어내릴 때 있죠. 원래는 다들 아시는 상식이지만 주가가 요렇게 끌려 내려올 때 어떻게 돼요? 거래가 훅 줄죠. 그래 되지 않나요? 폭락했을 때 거래가 줄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쭉 떨어질 때 거래가 쭉 늘어요. 그럼 반등 나올 때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요. 박스권 돌파할 때 더 늘어. 이게 매집 위지 이게 뭐예요? 이게? 응? 아니라고요? 저한테 설명해 보세요. 이게 왜 아닌지. 설명해 보라니까요. 모르잖아요. 아니, 떨어질 때도 거래량이 늘고 반등 나올 때도 늘고 반등 나올 때 줄어들어야 돼요. 반드시. 근데 더 올라가서 박스권을 건드렸는데 더 늘어나잖아요. 응? 이게 어떻게 매집이 아니냐고요. 거래량 무지하게 많은데. 요즘에 개미들 보고 AI, 반도체, 바이오 좋으니까 다 그거 사라고 하죠? 응? 미국에서는 안 그러겠냐고요. 응? 이젠 글로벌 시대인데. 근데 이제 그쪽은 거래가 별로 없고요. 이쪽이 늘어나요. 왕성하다니까.
어쨌든 박스권 돌파 못한 것 같지만 이거는 이제 일봉 차트, 여러분들이 맨날 보시는 일봉 차트의 함정이고요. 이거를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답이 보입니다.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 차트로 보니까 훨씬 눈에 잘 들어오지 않으세요? 아까는 좀 뭔가 많아가지고 복잡해 보였는데 이렇게, 그죠?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전저점을 살짝 깼어요. 깨가지고 사람들 멘탈 깨지게 한 다음에 그냥 숨도 안 쉬고 그냥 쭉 올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박스권 돌파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것 같죠? 사람들이 뭔 생각하겠어요? 아, 여기까지 와서 돌파 못하면 내려왔고, 여기까지 왔는데 돌파 못하면 또 내려왔네, 그 다음에 돌파 못하니까 또 내려왔네, 그러면 또 내려오겠네. 나스닥 꼬라지를 보니까 조정 오겠잖아. 주식을 쉬어야지. 저 인간은 왜 맨날 간다고 그래? 이상한 인간이야.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응? 맨날 간다고 하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뭐. 근데 이게요, 월봉 차트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월봉 차트로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죠. 유동성 확대. 그때 2년 동안 돈 많이 벌었어요. 이때. 그리고 나서 금리나 미친 듯이 하는 바람에 여기도 이렇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러셀 2000 지수의 실제 박스권은 뭐냐면 이렇게 잘 보면 돼요. 잠깐만요. 선이 두껍지가 않구나. 이렇게 잘 보시면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여기를 한번 돌파를 살짝 했었죠, 작년 여름에. 근데 왜 그때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8월달, 9월달, 10월달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선거가 코앞이니까 대규모 국채 발행을 했어요. 국채 발행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채 가격이 폭락하죠. 국채 가격이 폭락한다는 얘기는 국채 금리가 크게 오른다는 얘기예요. 폭등. 국채 금리가 폭등하면 나스닥은 거꾸로 떨어지죠. 주시장 급락하잖아요, 그죠? 네. 그때 그래서 종목들이 막 흘러내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이든 때문에. 나 진짜 바이든 너무 싫어요. 응? 너무 싫어. 네. 그때 초를 쳤어. 그때 그래갖고 여러분들도 힘들었던 거예요. 증시가 10월달까지 떨어져가지고. 근데 여기서 전저점 살짝 건드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죠. 그리고 돌파한 다음에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으면 7번 한 번만 더 찍으세요. 네. 안 어렵죠? 벌써 50분이다. 네. 이해되시죠? 네. 인수웨이브 시스템이랑 얘기해드려야 되는데. 네. 안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조정 끝나고 올라가는 차트지, 이게. 제가 아까 차트부터 얘기했어요? 아니면 제가 이 경제 원리부터 얘기해드렸어요? 원리부터 얘기해드렸죠? 그 다음에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차트는 뭐예요? 확인하려고 보는 거잖아요. 확인하려고. 근데 무슨 얼어 죽을 조정이냐 이거예요. 조정 끝났구만. 돈 돌아와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그 개미들한테 다 그러잖아요. 안 가니까 제발 사지 말라고. 어제 제가 기사 보여드린 게 뭐예요? 신용 많이 걸렸으니까 주식하지 말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속지 마세요. 속으면 누구 손해? 본인 손해라니까요. 특히 40대 아저씨들, 네? 40대 아저씨들, 50대 아저씨들 대부분 뭐라고 그러세요? 기자들 보고 기레기라고 욕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특히 40대, 네? 40대, 50대 맞죠? 네? 근데 또 기자들이 쓰는 것도 무조건 다 믿어요. 또 이런 거 말과 행동이 다르시면 안 돼요. 기자 욕을 하지 말든가. 이거는 조정이 끝나고 가는 겁니다. 누가 많이 가겠어요? 누가 많이 가긴 누가 많이 가겠어. 이게 많이 가는 거지. 코로나 때 금리 인하 돈 풀었을 때 뽑은 게 누구예요? 얘라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이만큼 뽑았어요. 이만큼. 요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대요. 제 생각이 아니고 미국에서 그래요. 미국에서. 예? 트럼프가 돌아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왔다. 자, 나 감옥 보내려고 했던 놈들 다 감옥 가고, 중국 그동안에 편하게 살았지? 일로 와봐. 북한 김정은 보고 잘 있었어? 이러고. 우리 보고는 방위비 좀 올리지 않아야 되겠어? 경제가 힘든데 좀만 올려줄게. 또 이럴 거고. 일본은 가가지고 또 샤부작 이러면 형님 그럼 그럴 거고.
러시아 푸틴은 이렇게 째려보고 있을 거고, 그죠? 네. 원하는 눈빛으로 째려보겠죠. 왔어? 이러면서. 트럼프 재밌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네. 경제 살린다고 이제 돈 풀겠죠, 그죠? 간다니까. 누가 가봤어요? 소용주지.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마세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제가 틀렸거나 제가 말했던 상황이 뭔가 뭐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바뀐다. 그러면 꼭 얘기해 드릴게요.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특히 우리 방 회원들. 그리고 지금 잠깐 쉬고 있는 분들 계시죠? 빨리 들어오시고. 돈 냄새를 맡으셨을 텐데 왜 안 들어오실까요? 왜 들어온다고 했다가 안 들어오 계실까요? 조종올까봐, 물릴까봐, 또 오래 기다려야 될까봐 그러시죠? 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본인 혼자시면 본인이 맞는 건데 요즘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볼 때마다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네. 이런 거 보고서 보시고 힘을 내세요. 아셨죠? 이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10분도 안 남아가지고 급하게 인수웨이브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웨이브. 이게 평상시에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물론 사러 간 적은 없지만, 그죠? 인수웨이브 시스템즈의 오늘 이게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얘기했던 건 그거예요. 이게 한동훈 이민정책 수혜주다. 그 얘기 많이 했었죠? 인수웨이브 이게 여기서 11월 한 20일쯤부터 한동훈 이민정책주로 이제 급등을 했는데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개미들이 무지하게 많이 샀어요. 처음에 신용이 늘어나서 주가를 올린 거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 뒤에 부분에서는 개미들이 신용을 썼어요. 그래서 막 끌려 내려온 거예요. 신용만 썼겠어요? 미수도 많이 썼겠죠. 끌려 내려오다가 제가 그때 여기서 이쯤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여기에서는 그랬잖아요. 이거 사지 말라고. 개미들 많이 사고 있으니까 물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구간에서 그런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내가 해줄 말이 없다. 왜? 뭐가 움직여야지 얘기를 할 텐데 아무것도 없다. 냅둬라. 개미들 다 손절할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여기 7% 딱 올라왔을 때 이게 지난주 목요일? 네, 금요일이구나. 금요일날 7% 올라왔을 때 좀 개미들이 털렸나 봐요. 신용이 좀 줄었네요. 그 얘기 해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데 그 다음 날 여기에 17%까지 들었다 놨거든요. 근데 이때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이게 1월 8일 날 나온 기사인데 뭐냐면 인수웨이브가 오픈 AI GPT 스토어 여기를 출범하는데 GPT-4 AI 스퀘어를 주목해야 된대요. 인수웨이브 시스템즈가 오픈 AI의 GPT 스토어 출범에 맞춰서 맞춤형 기술 지원 서비스에 나선대요. 그때 들었다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상한가 갔죠? 상한가 갔는데 이게 한동훈 테마주로 간 게 아니고 아까 이제 그걸로 간 거예요. 그걸로. 최근에 왜 GPT 스토어 관련주도 급등한다 그랬죠, 그죠? 네. 요거는 장 끝나고 나서 나온 기사인데 AI 챗봇 서비스 GPT 스토어에 등록 이런 기사 나왔습니다. 인수웨이브 시스템즈는 AI 스퀘어 챗봇 서비스를 GPT 스토어에 등록했다고 10일을 밝혔다. 네. 이걸로 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인수웨이브 시스템즈는 자, 이 순간부터 한동훈 테마주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왜? 제로 바꿔서 갔잖아요. 그쵸? 이거 이제 한동훈 테마주가 이제 아닐 거예요, 이제. 한동안. 답답해서 그런지 바람 났어요. 응? 바람 났다니. 초기에 바람 난 게 핀 거 아니에요, 핀 거. 응? 핀 거 우리 방에 했던 건데, 그죠? 네. 여기서 가면 안 되는데 가버렸어요. 왜? 딴 걸로. 그때 뭐였더라? STO였나? 하여튼 뭐, 그걸로 가버렸죠. 그 이후로는 이제 한동훈이랑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되돌아올 수 있어요. 응? 그죠? 네. 그러나 지금은 바람 났어요. 인수웨이브 시스템주도 바람 났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앞전에 있을 때 여기 거래 되게 많잖아요. 여기가. 그럼 매물대 상단이 어디냐면 여기겠죠. 여기가 강력한 매물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가 엄청나게 강력한 매물대인데 그냥 개의치 않고 상한가에 갔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상한가가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 들어가더라고요. 네. 한동훈 테마주가 아니라고. 네. 이게 올라가면서 오픈롤이 반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처음에 상한가 나온 거는 인스웨이브가 아니에요. 오픈돌이지. 근데 안 갔죠? 네. 원티드랩 반응 안 하잖아요. 알차라 말라 비틀어지고 있어요. 캔들이 좋은 거예요. 치유박스 아무도 반응을 안 했어요. 그럼 뭐예요? 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바람나서 간 겁니다. 바람났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뭐 여기 들고 있는 분들한테 잘 된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한동훈 테마주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또 다시 합류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아니다라고 봐야죠. 이해되셨죠? 네. DTNC 아로는 한동훈 테마주가 맞긴 맞는데 얘는 어제 그 말씀드렸지만 둘 중에 하나다 그랬잖아요. 그죠? 시초가를 띄워서 약간 급등이 나오든지 장중에 아니면 급락할 수 있다. 급락했네요.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될 거냐고요? 몰라요. 이게 원래 오늘 이 낙폭과대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에휴, 그냥 더 큰 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아까 그 얘기 갖고 온 거예요. 왜 소형주 테마주 강조를 많이 하는지. 이거는 이 분차트는 지금 해석할 게 없어요. 밑에 뭐 사람들 여기다 선 꺼놓고서 뭐 어디가 지지선이 나와서 반등 나온다라고 많이들 얘기할 텐데 그냥 다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여기서는 차트 분석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이게 뭔 소리냐? 이거 못해요. 왜? 모든 거를 다 어기고 떨어졌거든요. 모든 걸 다 어기고 떨어졌다고. 매물대고 뭐고 다 통과하고 떨어졌다고요. 오늘 아침에 그리고 급락 출발했는데 거꾸로 감아 올렸어요. 올리다가 이제 마이너스 2%까지 감아 올렸다가 다시 빠졌거든요. 애매해요. 이거 거래량도 애매하고 캔들도 애매하고 위치도 애매하고 되게 애매해요. 여기서 차트 분석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왜? 안 맞거든. 여러분들 이거 사지 마세요. 설령 내일 상한가가 나와도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 맛을 들리면 마약에 빠져가지고 그죠? 네. 거기서 뭐 태어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요거하고 이제 그 한동훈 테마주들 몇 개만 좀 빨리 보고 끝낼까요? 요거하고 DTNC는 뭐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왜? 마이너스 3%밖에 안 빠졌거든. 시초가 대비 크게 등락도 없고 거래도 없고 이걸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에요. 끝났나요?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은 몰라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대신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알아요. 시간 좀 줘야 돼. 그리고 여기 덕성호 이런 거 있잖아. 태평양물산 보자. 태평양물산은 조용하죠. 근데 이게 차트가요 되게 희한한 차트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차트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캔들도 다 조그마한 것들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그죠? 네.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긴 하는 것 같은데 개미들이 많이 팔았냐 안 팔았냐, 아까 인스웨이브처럼 바람 나냐 안 나냐 이게 관건이겠죠. 여기서는 더 사시거나 신경 쓰시는 게 아닙니다. 팔 거 아니면 버티세요. 이거 물린 분들 네. 보지 말라고요. 안 팔 거면 보지 말고 팔아야 되겠다 그럼 팔고 나가세요. 손해인데요. 대신에 딴 사람들한테 좋은 일 시켜줄 거예요. 왜? 급등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팔 생각이 없으면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냅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야, 아가방 컴퍼니하고 삼성출판사를 얘기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보시면 안 내려와요. 마이너스 10% 넘게 장중에 급락했다가 꼬리감투에 올려버립니다. 그전엔 그렇게 안 가다가 지금은 한번 올라가니까 안 내려옵니다. 삼성출판사 정말 지독할 정도로 투에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종목을 사가지고 빨리 수익 내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안 털리려고 발버둥을 치셔야 돼요. 고생은 죽으라고 해놓고 죽으라고 고생만 해놓고 조금 수익 나서 놀래가지고 팔았더니 계속 올라간다. 여러분들 그거 못 견뎌요. 못 견딘다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죽으라고 평생 그냥 그죠? 네. 돈 벌어가지고 아들 딸 키워냈더니 그죠? 공부 다 시키고 대학원 공부에 유학까지 다 시켰더니 그죠? 네. 이것들이 시집장가 가더니 집에 오지도 않는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시거든요. 네. 똑같아요. 죽으라고 들고서 그냥 생고생을 하고 막 했는데 팔고 났더니 상한가 나오죠. 여러분들 그죠? 자식들한테 뒤통수 맞는 거하고 거의 동일한 그 고통을 느끼실 겁니다. 팔 때 분할 매도 하시든지 올라올 때까지 쳐다보지 마시든지
잘 이겨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큰 상처 받아요. 아셨죠? 네, 그렇다니까. 그래서 아무튼 지금 소형주 테마주 하셔야 돼요. 네, 중형주도 얘기 안 하죠. 중형주가 어정쩡하거든요 지금. 소형주 위주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금리, 그리고 금리, 우리나라 금리 인상 종료, 금리 인하 때 왜 소형주가 왜 많이 가는지, 그렇죠? 인수웨이블 시스템주는 바람나서 간 거다. DTNCR로는 쳐다보지 마셔라 이제. 그리고 종목들이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세력들이 개미들을 대형주 쪽으로 반도체, AI 뭐 이쪽으로 밀어넣고 있고, 바이오도 막 밀어넣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거 상한가 하나 만들어 놓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네, 마음 놓고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작년처럼 고생 안 하실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내일이나 언제 다음 주에 트럼프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네? 트럼프 얘기. 트럼프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희 방에는 벌써 그 사람 관련주를 사고 있거든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힐러리 관련주도 있었는데 있어요, 우리나라에. 네. 많아요. 많지 않고 몇 개 돼요. 그래서 사놓으려고 오늘도 그거 추천해왔거든요. 네. 트럼프 대선주도 재밌습니다. 글로벌하게. 네. 시간이 이제 다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까 그 비트코인하고 이런 관련주도 급등했다 그랬죠, 그죠? 요게 우리 뒤에 제 방송 바로 뒤에 하시는 게 김 실장님이신데 가상화폐하고 로봇 관련주 얘기하신대요. 들으셔야 되겠죠? 네, 가상화폐 로봇 관련주 들어가서 열심히 들으시고, 인터넷에서 종목을 검색해서 찾는 것보다 이분이 설명하는 거 듣는 게 훨씬 편하실 겁니다. 왜? 센 거부터 약한 거 순서대로 쭉 얘기해 주거든요. 돈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자, 모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